자, 어느덧 마지막 공략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플렉션입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죠. 서피스 제구자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각 구현체를 인터페이스로 만들 때 리플렉션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앞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서비스 제공자 인터페이스가 있던 없던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뭐 특정한 구현체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플렉션이라는 게 사용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리플렉션이 뭐지? 리플렉션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기술일까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리플렉션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더 자바 코드를 조작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표의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직 해당하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길 바래요. 아주 자바에서 중고급 개발자로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업 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아주 함축되어 있는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이 리플렉션이 뭔지 어떤 기술인지만 이해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플렉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가까운 단어는 아니죠. 영어 단어기도 하고, 네.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리플렉션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근데 이게 어떤 메타포냐면,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를 이제 투영,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사된 이미지, 딱 그거예요. 거울에 내 모습이 반사된 이미지. 전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 디스플레이에 반사된 저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반영된 그 이미지를 보고 어떠한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나의 모습이 비춰져 있는 거울에 비춰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머리를 좀 정리를 한다던가 뭐 여기 안경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던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플렉션을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무엇이 어디에 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 라는 꼭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클래스의 정보는 클래스 로더가 JVM에 들어있는 클래스 로더가 읽어들이죠. 우리가 작성한 이런 클래스 또는 이 클래스의 구현체였던 뭐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 이런 모든 클래스들은 다 JVM이 안에 들어있는 이 클래스 로더를 통해서 클래스 정보를 읽어와서 해당하는 정보를 메모리에 어딘가에 둡니다. 그 정보가 곧 그렇게 읽어들인 클래스의 정보가 곧 거울에 비친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는 어떠한 컨스트럭터, 어떠한 메서드, 어떠한 필드들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모든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석 같은 거 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반영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애노테이션 정보를 읽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이는 어떤 코드에 사용한 애노테이션. 제가 저번에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런 컨피규레이션, 이런 빈 이런 애노테이션 정보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특정한 애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딱 거울에 비춘 모습을 보고 안경을 썼는가를 확인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서 무엇을 할 거냐? 특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애노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이거는 빈이라는 정보구나. 이걸 읽어드려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자. 또는 이 애노테이션 정보된 추가된 어떤 문자열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애노테이션에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애노테이션에 추가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추가적인 일들을 하는 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테스트를 실행할 때 이 테스트의 이름은 여기에서 전달될 이 메시지로 하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정말로 어려워 보이는 기능들까지도 이런 리플렉션이나 뭐 애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의 양도 줄일 수가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생산성도 높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잘 만든다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한 네이밍 패턴에 해당하는 메소드들을 찾거나 특정한 네이밍 패턴에 해당하는 뭐 필드 이름을 찾거나
그 값을 어떻게 다시 바꿔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리플렉션을 보여드리자면 클래스 정보가 직접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클래스 정보를 직접 첨부하지 않는 이상 제일 처음 시작은 클래스의 for name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가지고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면 이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 풀 패키지 경로에 해당하는 이 for name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for name을 사용하면 여기는 문자열이었지만 문자열을 통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면 이때 이제 클래스를 읽어오겠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이전에 다들 읽어왔겠지만 위에 있는 코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차이니즈 클래스,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를 처음으로 읽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레퍼런스가 있으면 우리는 클래스라는 레퍼런스 통해 이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뉴 인스턴스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이거는 데플리케이티드가 됐으니까 권장하는 방법은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생성자를 먼저 가져와서 만드는 거예요. 생성자를 가져와서 이 생성자를 통해서 new 인스턴스를 하면 이게 이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라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차이니즈 헬로 서비스는 헬로 서비스를 구현했을 거니까 저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변환해서 이 자체를 헬로 서비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이제 인스턴스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메서드도 모른다. 만약에 내가 그럼 메서드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생성자가 아니라 클래스 안에 있는 이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get declared method, get declared field, declared annotation, 뭐 constructor 여러 명, constructors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클래스 정보를 다 첨부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의 값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프라이빗 메서드라 하더라도 심지어 프라이빗 필드라 하더라도 이거는 접근 지시자와 관련이 없어요. 네. 접근 지시자를 무시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네. 리플렉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 강의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리플렉션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자열만 가지고도 해당하는 특정 타입의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해당하는 특정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책에서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줄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책에 나온 리플렉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 줄에는 이만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펙티브 자바를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템이 생성자 대신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고려하라. 아이템은 완벽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